쿠팡 배상 책임보험 한도가 10억 원이다. 이 뉴스를 보고 10억 나누기 피해자 수 3천만 명을 계산해 보면 30원밖에 안 되는 금액에 헛웃음이 나오셨을 겁니다. 10억 원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돈의 총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단지 보험사가 쿠팡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돈의 한계선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얼마 받는다를 넘어 진짜 배상금의 정체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팩트체크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배상책임보험의 구조부터 뜯어보죠. 배상한도 10억이라는 말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우리가 쿠팡 대신 물어줄 수 있는 돈은 딱 10억까지야. 그 이상은 우린 몰라. 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보험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법원이 쿠팡은 피해자들에게 총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험사는 자신들이 약속한 10억 원을 냅니다. 그럼 나머지 90억 원은 증발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90억 원은 고스란히 쿠팡이 회사 금고를 열어서 현금으로 물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쿠팡이라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떠올려야 합니다. 쿠팡은 연 매출이 수십조에 달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동네 구멍가게처럼 배상금 몇십억, 몇백억 때문에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10억밖에 없어서 못 받는다는 공포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쿠팡 돈 많으니까 다 물어주겠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기업의 생리를 너무 순진하게 보신 겁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보험 한도가 낮고 기업이 직접 물어내야 할 돈이 많다는 점이 피해자인 우리에게는 훨씬 더 끔찍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보험사가 내주는 돈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이 둘을 대하는 기업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차이냐고요? 다음 챕터에서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도로 위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쿵 하고 차가 박혔습니다. 내려서 보니 가해 차량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슈퍼카입니다. 그런데 보험 처리를 하려고 보니 이 슈퍼카 차주가 대물배상 한도를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 딱 기본만 들어놓은 겁니다. 차주는 명품 정장을 입고 내려서 거만하게 말합니다. 보험 한도가 낮아서 수리비가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저 돈 많으니까 모자라는 건 제 통장에서 바로 쏴드릴게요. 어떤가요? 믿음직스러운가요? 아니면 어딘가 불안하신가요? 겉보기엔 돈 많은 부자니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보험 한도가 넉넉했다면 여러분은 차주 얼굴을 볼 필요도 없이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깔끔하게 수리비를 받고 끝납니다. 보험사는 사고 처리가 주 업무니까요. 하지만 보험 한도가 끝나고 차주 개인의 돈을 받아야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을이 됩니다. 차주가 이 수리비는 너무 비싼데 내가 아는 공업사로 가자 라고 딴지를 걸거나 지금 현금이 묶여 있어서 다음 달에 주겠다며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 차주와 직접 싸워야 합니다. 지금 쿠팡의 상황이 딱 이 최저보험 만든 슈퍼카 운전자와 같습니다. 우리 돈 많으니까 사고 나면 회사 돈으로 해결할게 라는 태도. 이것은 일종의 배짱입니다. 그리고 이 배짱이 피어나오는 순간 피해자인 우리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직접 돈을 받아내야 하는 아주 피곤하고 긴 싸움의 도로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든 비유를 현실의 법적 절차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왜 보험사가 주는 돈과 기업이 주는 돈이 다를까요? 핵심은 지급 속도와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보험금은 약관의 세계에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입증되면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규제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이며 굳이 줄 돈을 안 주겠다고 버티며 이미지를 깎아먹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도 내의 보상은 비교적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보험 한도 10억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소송의 세계 혹은 기업 재무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기업이 자기 자본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지출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처럼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돈이 비용이자 손실입니다. 담당자가 피해자들에게 100억 줍시다 라고 해서 바로 송금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무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영진의 결재를 거쳐야 하며 심지어는 주주들에게 우리가 왜 이 돈을 써야 하는지 해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 내부에서는 이 금액이 적정한가,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는가를 검토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가 끼어 있을 때는 중재자가 있는 셈이지만 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순간 소비자는 기업과 직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직거래 과정에서 기업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배상금이 여러분 통장에 찍히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줄돈을 줄이기 위해 쓰는 돈. 이제 조금 더 냉혹한 기업의 비즈니스 논리를 파헤쳐 봅시다. 많은 분들이 대기업이니까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빨리 돈을 주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이익집단입니다. 경영진에게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배상금으로 100억 원을 그냥 내준다면 주주들은 왜 싸워보지도 않고 돈을 퍼주느냐, 배임 아니냐라고 경영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역설적이게도 돈을 아끼기 위해 거액의 돈을 씁니다. 바로 김앤장, 태평양 같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줄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줄돈을 줄이기 위해 싸운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은 현미경처럼 법리를 따져 물을 것입니다. 정말 쿠팡의 과실이 100%인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과장되지는 않았는가? 다른 해킹 사례와 비교했을 때 배상액이 너무 높지 않은가? 라며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소송. 이제 다시 처음에 그 숫자 10억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이 숫자를 통해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바로 쿠팡이라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슈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쿠팡은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한 공룡기업입니다. 수천만 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결제 정보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한도가 고작 1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가입할 법한 수준입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쿠팡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 우선순위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아주 밑바닥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설마 털리겠어? 털려봤자 얼마나 큰일이 나겠어? 사고 나면 그때 가서 돈으로 막으면 되지. 굳이 비싼 보험료 낼 필요 있나? 라는 안일한 인식이 깔려있지 않고서는 이런 매출 규모의 기업이 10억짜리 보험을 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한 자산으로 보호하려 하기보다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다는 방증입니다. 우리 돈 많으니까 사고 나면 해결할게 라는 태도는 쿨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야말로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는 쿠팡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영수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쿠팡만의 문제일까요? 이번에는 시야를 넓혀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기업들이 쿠팡과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성비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기업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져도 기업이 무는 벌금이나 과징금은 솜방망이 수준이고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위자료도 1인당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선에 그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보안 시스템에 매년 수백억 투자하고 비싼 보험료 내는 것보다
그냥 대충 운영하다가 사고 한번 터지면 그때 배상금 물어주는 게 싸게 먹히네?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부재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깁니다. 미국처럼 한 번 사고가 나면 천문학적인 배상금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가 되어야 경영진이 벌벌 떨며 보안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배상금 좀 물어주면 끝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2의 쿠팡, 제3의 쿠팡 사태는 반드시 또 일어납니다. 다음 타깃은 여러분이 자주 쓰는 배달 앱일 수도 금융 앱일 수도 있습니다. 10억이라는 터무니없는 보험 한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법적 최소 가입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집단 소송제를 강화하여 기업이 보안을 소홀히 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내 정보는 공공재라는 자주 섞인 농담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배상받기를 원하시나요? 5천 원? 3만 원? 물론 금전적 배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받아내야 할 것은 그 몇 푼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지점은 내 몫이 10억 원 중 얼마냐가 아니라 내 소중한 정보를 맡겨놨더니 고작 10억짜리 안전장치만 걸어두고 방치했다는 기업의 기만적인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귀찮다고 혹은 받을 돈이 적다고 관심을 끄고 침묵한다면 기업들은 거봐, 좀 시끄럽다가 조용해지네. 역시 돈으로 때우면 돼 라고 생각하며 학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대담하게 원가 절감을 위해 여러분의 정보를 위험에 노출시킬지 모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이슈를 계속 지켜보고 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똑똑하고 무서워야 기업이 변합니다. 보험 한도 10억이라는 이 황당한 숫자가 대한민국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대한 변화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계산기 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 속에 있습니다.